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문화 연예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일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입니다. 평론가님 크리스마스 계획 세우셨나요? 그런 계획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가 아니라 그런 계획이 있었던 적이 손에 꼽을 정도여서 사실 12월 24일이나 25일이나 저한테는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나이 드니까 우리 MC님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날이 그날 같은 아무 일도 없는 날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특별한 계획 없이도 뭔가 마음을 따뜻하게 나누기 좋은 연말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 연말 분위기를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채롭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 문화 연예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만나보시죠. 답례품도 남다르다. 네. 배우 김우빈과 신민아가 오랜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 가족과 친인척,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가운데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정말 많은 화제를 낳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사실 비공개 결혼식이기는 했습니다만 이들의 결혼 소식 대중이 상당히 반가워하고 응원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결혼식이야말로 생중계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SNS를 통해서 결혼식 이후에 이 결혼식 현장 일부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김우빈 씨와 신민아 씨가 직접 그렸다고 하죠. 이 그림과 손글씨가 담긴 메뉴판도 공개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성이 담긴 답례품이 또 이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축가의 경우 당초 엑소에 이 도경수 씨가 맡기로 돼 있었는데 절친이잖아요. 네, 절친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도경수 씨가 이날 한 이 시상식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수 카더가든 씨가 대신 했습니다. 그럼에도 도경수 씨 절친이다 보니까 이 레드카펫 행사 이후에 잠깐 빈 시간을 이용해서 결혼식장을 들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회자로는 배우 이광수 씨가 나섰는데 이광수 씨, 도경수 씨 그리고 김우빈 씨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절친 사이가 됐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광수 씨 같은 경우는 배우 신민아 씨하고도 인연이 있죠. 이 글로벌 OTT 악연에서 함께 연기를 했던 그런 사이이기도 합니다. 이날 정말 시상식을 방불케 하는 초대 손님들로 넘쳐났다고 하는데요. BTS B를 비롯해서 공효진 씨, 류준열 씨, 김태리 씨, 엄정화 씨, 배정남 씨, 또 이 나영석 스타 PD죠. 그리고 김은숙 씨, 김은숙 작가를 비롯해서 뭐 영화계와 드라마 또 예능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연말 시상식 분위기가 났다. 이런 후문입니다. 지금 이 웨딩 장면 사진을 보고 계신데 정말 그야말로 화보 같습니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데요. 이렇게 비공개 예식이었지만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서 답례품이 실제로 공개가 됐습니다. 역시 답례품도 뭔가 남다르다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답례품 제가 그동안 많이 받아보기도 했고 보기도 했지만 이런 답례품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신민아 씨가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글로벌 뷰티 브랜드죠. 땡땡의 스페셜 세트라고 하고요. 또 럭셔리 향수 브랜드 제품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저기 뭐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수백 개가 준비가 됐다고 해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전체 금액만 억대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선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카드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 이날 답례품을 받은 손님들마다 이 답례품에도 세심함이 느껴진다. 포장부터 향까지 세심하다. 감사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답례품이다. 이렇게 감동 섞인 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성 담긴 답례품을 받으면 감동이 두 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김우빈 씨와 신민아 씨의 결혼식 주례를요, 법륜 스님이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인연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죠. 사실 보통 주례라고 하면 뭐 연예계 최고참 선배들이 맡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맡을까 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법륜 스님이어서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과 상당히 오랫동안 인연을 맺은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김우빈 씨가 2017년에 암투병 중인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때 정신적으로 상당히 의지가 됐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법륜 스님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19년에는 절친인 조인성 씨와 함께 이 서초동에 정토회관이 있거든요. 이 정토회관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기념식에 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우빈 씨와 신민아 씨, 이 불교와의 인연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두 사람 올 5월에도 정토회관을 찾은 모습이 목격되면서 불심 데이트 이렇게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불심을 나누는 장면이 뒤늦게 알려졌고요. 현장을 찾았던 이 불자들 사이에서도 조용하지만 진정성 있는 행보다 이런 미담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조용하지만 진정성 있는 행보, 결혼식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 기관에 기부금까지 전달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전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기부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기부금도 어마어마합니다. 3억 원 기부금을 캐척을 한 건데 한 화상재단과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좋은 벗들 이렇게 여러 기관에 이 3억 원의 기부금을 전하면서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민아 씨의 기부 소식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09년부터 15년 동안 도움이 필요한 우리 사회 소외계층 각계각층에게 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오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이 나눔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게 사실 사회적인 관심이 저조하면서 막대한 의료비가 드는 분야라고 한다면 화상 환자들일 겁니다. 네. 이 화상 환자들 사연을 전해 듣고 2015년부터 10년에 이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우빈 씨 역시 기부천사라고 말씀을 드릴 맞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2014년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매년 이 서울 아산병원을 통해서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기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산불, 또 수해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마다 기부 소식을 전해주는 기부천사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의 기부액이 5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뭐 액수도 어마어마하지만 사실 기부, 일회성으로 기부를 하는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이 지속적인 기부를 한다는 것이 참 기부가 가지고 있는 뭐 본연의 이 뜻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매 순간 진정성 있는 나눔을 실천하는 이 예쁜 커플을 향해서 상당히 이 대중들 응원의 목소리 또 그리고 축하의 목소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꾸준한 기부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계신 두 분인데요. 정말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백년해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요즘이 많이 힘들었는데 누굴까요?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전현무 씨가 고향이죠. KBS에서 연예대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소감이 화제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현무 씨가 KBS 연예대상을 받을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다라고 네. 하죠. 뭐 우스갯소리로 SBS에서 연예대상 받을 줄 알고 그쪽 소감을 준비를 했는데 네. KBS에서 받게 돼서 깜짝 놀랐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또 전현무 씨와 KBS의 인연이 상당히 깊잖아요. 맞습니다. 네, 전현무 씨가 KBS 아나운서 출신 예능인이죠. 특히 이 KBS와 연을 맺은 지가 20년이 된 지금에서 또 연예대상을 받다 보니까 그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수상 소감을 봤더니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지금 편찮으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래저래 힘들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래저래 힘들다. 이건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전현무 씨가 MBC의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10여 년 넘게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오랜 기간 대중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같이 진행을 했던 박나래 씨 그리고 키 씨 활동 중단 또 이 방송 프로그램 하차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대중의 우려 섞인 시선이 있었고 또 이 시청률도 전같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메인 MC로서는 당연히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황.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 이래저래 힘들다라고 표현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서 KBS 연예의 대상 수상까지 정말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현무 씨가 최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나래, 키, 입 짧은 햇님 등에 연루된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 이후에 과거 방송에서 공개된 차량 내 링거 사진으로 불법 의료시술 의혹에 휩싸인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에 이제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 공개됐던 프로그램인데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그런 장면이에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링거를 맞을 정도로 몸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있구나 칭찬받았던 그런 장면인데 네. 지금 사실 주사이모 게이트라고 할 만큼 연예계를 뒤집어 삼키고 있는 이슈 중에 맞습니다. 하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사회적인 분위기랑 맞물려서 예상치 못한 논란으로 번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소속사가 당시에 굉장히 발빠르게 반박하는 목소리를 낸 건데 문제가 된 장면, 당시에 이 전현무 씨가 목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거쳤던 그런 상황인데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이동을 하면서 처치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일부가 노출된 거라는 목소리를 낸 거예요. 현재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장면이 이 오해되면서 비롯된 오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이게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소속사가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뭔가 네. 마무리되는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좀 전에 지금 새로운 소식 한 가지가 더 전해졌습니다. 네. 나온 보도를 보면 네. 관련해서 고발장이 지금 경찰에 접수됐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가 적법한 의료 행위였는지 그리고 불법 방문 진료나 무자격 시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네. 이런 취지의 문제가 제기된 거고요.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이게 지금 소속사 해명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 어떤 진료를 받았을 때 처치도 병원 안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차 안에서는 일단 링거를 맡고 있는 전현무 씨의 모습만 포착이 된 거지 네. 의료진이 함께 동승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모습, 이런 그거 확인이 안 됐죠. 이야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시에 진료를 받았던 기록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링거를 외부에서 맞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문제가 된다는 인식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좀 확실하게 정리돼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전현무 씨는 본업에서의 압도적인 활약을 인정받으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2026년 활동도 기대가 되죠. 일단 지금 주사이모 게이트에 올랐던 인물 중에 정재영 씨가 있었고요. 또 샤이니 온유 씨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뭐 즉각적으로 해명을 하면서 주사이모와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발한 것에 대해서 전현무 씨가 직접 포함이 된 건 아니고요. 네. 의료진과 관련해서 고발장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현무 씨가 어쨌든 진료를 받은 당사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의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인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미쳐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이 주사위모 게이트가 벌어지면서 뭐 박나래 씨 그리고 입 짧은 해님 같은 경우도 방송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잖아요. 네, 활동 중단을 했죠. 전현무 씨만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온 상황이에요. 내년 1월에 방송 예정인 한 지상파의 예능 프로그램 차태현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고 알려져 있죠. 지금 첫 녹화를 무사히 마쳤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12월이 되면서 연예계에 잇따른 악재들이 겹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현무 씨 행보에도 대중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전현무 씨가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하면 유쾌하게 진행 참 잘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팀워크도 잘 이끄는 진행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모습이 대중들에게 좀 노출이 계속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대체 불가능한 명실상부 최고의 아나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현무 아나운서가 행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앞으로도 멋진 활동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안희정처럼 되지 말라며 접근, 가스라이팅 당했다. 무슨 말일까요? 전 위촉연구원과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정의원 저속노화 연구소 대표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과 그 후에 발생한 공갈 협박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 뭐 이 관련 사건 처음부터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논란이 정의원 씨와 연구원 A 씨 간의 맞고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정의원 씨 같은 경우는 A 씨를 스토킹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아내의 직장 인근에도 이 A 씨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택 현관에 편지를 두는 그런 형식의 어떤 스토킹 형태가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서 가운데 베스트셀러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책이 바로 저속노화 마인드셋입니다. 이 책과 관련해서 인쇄 명목의 금전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반면에 이 연구원 A씨에 따르면 정의원 씨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또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금 맞고소를 한 상황인데요. 권력관계를 이용해서 성적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간에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메신저 일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건데요. 정의원 씨에 따르면 A씨와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A씨가 심리적 지배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스토킹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은 양측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금 가스라이팅과 관련된 부분 설명을 해드리면, 네. A씨가 스트레스를 받다가 안희정 전 지사처럼 몰락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했다고 해요. 그 정의원 씨의 주장입니다. 네.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원 씨에 따르면 A씨 접근이 지난해 12월에 극단화됐는데, 이 시기가 전공의가 파업을 해서 진료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부족과 극도의 피로감 때문에 상당량의 항우울제로 버티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올 들어서 A씨가 전화를 하면서 반말도 하고 수시로 폭언을 하기 시작했고, 본인의 모든 활동은 이 A씨가 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A씨가 자신을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장악하려 들었다라는 게 정의원 씨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A씨가 성적 역할을 거부하자 자살을 암시하는 언급을 했다, 이 관련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는 당시 힘들었다라는 심정을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지금 정의원 씨가 내놓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성적 스캔들까지 겹쳐서 좀 얼룩진 상황인데, 성폭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라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속노화는 내가 만든 말이라는 전 위촉연구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 대표가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원 씨가 본인이 이미 2021년부터 관련 주제로 베스트셀러를 했던 그런 작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A씨가 이 책의 판매에 대해서 본인이 전적으로 역할을 크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A씨가 2년 동안 모든 수익을 주면 사라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공갈 갈취 시도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의원 씨가 또 주장한 목소리를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스라이팅과 스토킹을 넘어서 저작권을 미끼로 거액의 공갈 협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A씨에 의해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본인이 오히려 지금 사회적으로 좋은 글씨가 쓰여서 유죄 추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원 씨는 이제 대중이 다 알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네. A씨가 익명에 숨어서 마구잡이로 자극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데 법정에서 모든 시시비비를 밝힐 거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서울시의 건강총괄관을 맡고 있는 정의원 대표가 사생활 논란 속에 서울시의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조만간 정의원 씨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사실 정의원 씨가 저성노화 대표이기도 이전에 서울의 이제 국내 빅5 병원 가운데 탑1이라고 할 수 있는 탑에 속하는 병원의 이 노년내과 교수잖아요. 맞습니다. 이 지난해 8월에 이 병원에서 사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임기 2년에 시장 직속 비상근 건강총괄관으로 위촉돼서 서울시 정책 전반의 건강 개념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적 논란이 워낙 커지면서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의원 씨가 MBC에서 라디오 진행을 했었어요. 네. 정의원의 라디오 쉼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을 마지막 방송으로 방송이 마무리됐습니다. 올 7월에 전파를 타기 시작했으니까 방송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조기 종료된 상황입니다. 네. 참 정의원 대표와 이 연구원 A씨 간의 갈등, 지금 A씨는 정 총괄관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지금 저작권법 위반, 또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고요. 그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적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일부가 공개되면서 지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정 총괄관은 A씨와 일정한 관계는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좀 A씨가 심리적인 지배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자신을 스토킹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은 양측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최근 정의원 대표의 사생활 논란으로 모 식품업체는 정 대표와 협업해서 출신한 즉석밥 제품 포장재를 교체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파장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예요. 사실 관련 기업들은 지금 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보통의 경우 어떤 신제품이 출시되면 해당 이미지가 좋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정의원 씨와 협업한 식품업체 제품들을 보면 포장재에 거의 정의원이라는 이름과 정의원 씨 얼굴이 거의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신뢰도가 어느 모델을 쓴 것보다 기존의 판매가 굉장히 잘 됐을 때는 높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명 연예인보다 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었는데 지금 사생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면서 정의원 씨 인물 본인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사실 이 식품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 출시됐던 식품들과 관련해서도 신뢰도가 혹여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것이 지금 기업들이 가진 고민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아까 방송국 그리고 또 서울시 이런 지금 맡고 있었던 직책들에서 다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관련해서 제품 포장지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정의원 씨의 모습도 다 삭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업체들 이 논란이 아직 누구의 잘못인지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논란만으로도 제품에 혹시 타격이 입을까 빠르게 손절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정 대표가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이 저속노화라는 프레임,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 피해가 정말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미지 광고보다 상품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과제를 업계에 남긴 것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끝나지 않는 주사 이모 논란입니다.
인기 먹방 유튜버죠. 입짧은 해님이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재택 진료를 받았다고 시인하고 활동을 중단하면서 구독자 이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무려 4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2일 기준으로 입짧은 해님 유튜브 채널 구독자 172만 명 기록하고 있는데 기존의 176만 명에서 며칠 사이에 상당히 빠르게 지금 구독자가 이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19일 주사이모 관련해서 입짧은 해님의 입장 표명이 있었어요. 입장 표명이 있고 나서 더 많은 구독자가 이탈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팬들의 실망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최초로 이 관련 보도를 한 연예 매체가 있죠. 이 연예 매체 보도가 지난 18일에 있었는데 네. 17일에도 먹방 컨텐츠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 입장에서는 관련해서 주사이모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게 먹방 컨텐츠를 또 올렸어? 여기에 대한 분노, 비판이 상당합니다. 뭔가 괘씸죄가 추가된 걸까요? 사실 입짧은 해님은 연예인이 아닌 먹방 유튜버이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입짧은 해님은 주사이모라 불린 여성에게 다이어트 약을 제공받고 링거를 맞는가 하면 또 여성으로부터 약을 받아서 박나래 씨에게 건넸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혐의가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사이모 논란이 여러 연예인들로 번지고 있으면서 수사는 마약류 수사로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유튜버 입짧은 해님 주사이모로부터 불법으로 다이어트 약을 약물 등을 처방받은 의혹으로 지금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고요.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전 매니저가 또 하나의 폭로를 내놓은 것이 지금 박나래 씨의 처방받은 약이라면서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입짧은 해님 같은 경우 A씨가 그러니까 주사이모 A씨가 입짧은 해님에게 약을 주면 입짧은 해님의 매니저가 이를 박나래 씨의 매니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통됐다는 정황이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포착된 겁니다. 네. 이 약이 일명 다이어트 약이라고 불리는데 나비약으로도 불린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약 성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네. 약 성분이 펜타민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거의 마약 성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나비약이라는 게 펜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식욕 네. 억제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중추신경계를 각성시켜서 식욕을 줄이면서 체중 감소를 돕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상당히 심해요. 불안과 또 불면, 입마름, 혈압 상승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약물이라는 겁니다. 네. 과다 복용을 할 경우에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전문가, 의료진의 처방 없이 매매를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 소지하고 투약했을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미수범이거나 대리 전달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입짧은 해님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붓기약을 받은 적은 있다. 하지만 다이어트 약과 링거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정말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나비약 전달 의혹까지 의료법, 마약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입짧은 해님, 본인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지금 궁금한데요. 아까 입장문도 잠시 화면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이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여성과 어떤 사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까? 일단 지인의 소개로 강남의 한 병원에서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심의 여지 없이 의사라고 믿고 진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입짧은 해님뿐만 아니라 박나래 씨, 키 씨, 이 세 사람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지만 대중의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론이 맞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의혹을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기는 했는데 이들을 보면 입장문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A씨를 지인에게 소개받았다. 이런 게 공통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A씨가 의사인 줄 알았다. 의료진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 사람 모두 병원이 아닌 곳에서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공통점 중에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지점이 바로 마지막 해명 지점인 건데요. 그러니까 A씨가 의도를 가지고 의사라고 속였다라고 한다면 이 세 사람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왕진 서비스를 여러 차례 이용했다라는 건 사실 대중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네. 왕진이라고 불리는 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직접 움직여서 병원까지 갈 수 없는 거동이 급박한 불편한 상황. 환자에게만 그렇죠. 그럴 이용하거든요. 경우 아주 제한적일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자택이나 오피스텔에 가서 뭐 링거를 맞았다거나 아니면 자택으로 불러들였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A씨를 의사로 알았다 하더라도 연예인들이 방문 진료를 남용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지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 사람 모두 구체적인 해명은 빠져 있습니다. 어떤 지금 불법 시술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명 빠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이 비슷한 반복의 해명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대중 입장에서는 이 세 사람의 입장 모두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장문도 좀 신중하게 좀 조언을 받아서 작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룹 다비치의 강민경 씨도요. 주사 이모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내놨죠. 강민경 씨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사이모 A씨가 강민경 씨 SNS를 팔로우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강민경 씨가 이를 알아채기가 어려운 게 팔로워가 제가 어제 강민경 씨 SNS 들어가 보니까 238만 명이더라고요. 팬심으로 팔로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민경 씨가 입장문에서 밝혔다시피 SNS 특성상 누가 팔로우하는지 모두 인지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수백 명이 넘어가게 되면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수백만이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네티즌들이 지금 연예계로 주사 이모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다 보니까 이 팔로우한 상황만 가지고 혹시 강민경 씨도 주사 이모 A 씨와 연관돼 있는 인물이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사람 가수 홍진경 씨가 주사이모 A 씨와 사진 찍은 걸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선 친분이 없다고 즉각 해명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진이 10여 년 전에 찍힌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시점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수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병원 협찬이라든지 제품 협찬 같은 걸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 관계자들과 사진 찍는 일이 흔하다라는 겁니다. 해당 병원을 방문해서 촬영한 것이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SNS 팔로우하는 관계도 아니라고 선긋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듯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둘러싼 불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양 수액 주사가 일상적인 컨디션 관리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는 현실이 또 주목받고 있죠. 사실 바쁜 일정 속에서 운동으로 자기 관리를 하기 힘들다거나 네. 아니면 휴식이나 영양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게 동네 병원에 가서 링거 한 병 맞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직장인들 네, 중에도 맞습니다. 네, 링거 자주 맞는 분들 계시는데요. 사실 동네 병의원에서 수액 맞는 풍경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 여기엔 뭐 주사 이름도 다양하죠. 마늘 주사, 배곡 주사, 마이어스 칵테일 주사, 감기 몸살 수액 이름도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이 수액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네. 생리식염수, 포도당, 필수 전해질이 들어있는 게 기본 수액이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비타민 같은 것들, 별도 주사제를 넣은 형태로 이제 수액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뭐 수액을 맞는 게 사실 특별한 진료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비인후과 가서도 맞을 수 있고 내과 가서도 맞을 수가 있죠. 적지 않은 병의원이 뭐 피로 회복이라든지 기력 증진, 면역력 증가, 숙취 해소 등의 효능을 내세워서 수액을 처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동네 병의원을 찾아가서 수액을 맞는 모습은 정말 일상적으로 낯선 풍경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 수액의 가격도 사실 천차만별 아닙니까? 네.
적게는 5만 원에서 네. 많게는 10만 원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대부분 비급여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에서 효자 상품으로 꼽히는 게 바로 수액이라고 합니다. 네. 영양 수액이 뭐 주요 수입원인 병원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수액을 맞을 수 있는 병상을 이제 10수개씩 마련을 해놓고 수액 치료센터, 수액 클리닉 이런 것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수액 치료를 특화로 내세우고 있는 병원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네. 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뭐 피부 관리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가 많은 수험생들 이 수액 패키지 프로그램도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액 시장 규모가 5천억 원대 규모로 추산을 상당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보통의 영양수액 처방이 대체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력이 떨어진다, 식욕이 없어서 왔어요. 이렇게 환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에 맞는 수액을 의사가 권해주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굉장히 다양한 수액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수액 공부를 하고 온 환자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저 마늘 주사 한 대 맞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진료 없이 직접 이제 처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의료인의 판단이 따르는 처방이 아니라 선택형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수액을 찾는 건 이런 접근성이 편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리고 또 효과가 빠르다는 인식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경구역 약을 먹게 되면 몸 안에 퍼지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수액 같은 경우는 정맥을 통해서 성분이 빠르게 직접 주입된다는 점에서 효과가 더 탁월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약 먹는 것보다 수액 맞는 게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왔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많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SNS에 이 사진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맞습니다. 피곤해서 수액 한 대 인증샷 맞아요. 올리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피곤하다는 상황에서 그거 인증샷 찍을 경황이 있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해시태그에 수액 처방 뭐 이런 게시물들 5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영양수액의 높은 인기와는 별도로요,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최근 설명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늘 주사나 배곡 주사 같이 피로회복과 미백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광고하는 일부 수액 주사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역시 수액 주사가 맹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맹신하는 건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타민 같은 어떤 특정 영양분 섭취가 많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이외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신장이나 심장이 좋지 않은 경우 잦은 수액 주사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영양 수액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었다 있고 해야다 하더라도 이제 개인의 건강 상태가 각각 다르잖아요. 이 건강 상태와 만성 질환 여부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니까요. 또 뭐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은 이 입으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면 굳이 영양수액을 맞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 과한 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피로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먹고 또 잘 자고 스트레스를 키우지 않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만병통치 약이 바로 지금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먹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이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이걸 쌓아두고 살 것이냐 아니면 즉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냐죠. 뭐 어떤 사람은 음악 들으면서 푼다고도 하고요. 또 운동하면서 푸는 경우도 있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서 푸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자신에게 잘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 하나씩 좀 발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수면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잘 먹고 스트레스 키우지 않아도 잠을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할 거야 이러면서 4시간, 5시간 자게 되면 성공하기 전에 몸부터 상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것. 네, 7시간에서 8시간은 반드시 꼭 좋은 숙면의 질을 또 택해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요.
모두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만 손꼽아 기다리는 Z세대가 푹 빠진 연말 유행이 화제라고 합니다. 이 Z세대가 푹 빠진 크리스마스 유행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G세대는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 크리스마스 같은 대형 이벤트가 필요한 날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G세대에게는.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일단은 기분 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내가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가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파티를 하는 거잖아요. 파티룸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에어비앤 땡을 찾아서 여기에 감성 숙소라는 게 있죠. 네. 또 이걸 검색해서 예약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지 못한 경우 이제 홈파티를 해야 되는 경우 뭐 귀담아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만한 트렌드가 홈메이드 음식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뭐 맛있는 음식 시켜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만들어 먹으면 더 좋잖아요. 네. 지금 G세대들이 만드는 이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홈메이드 음식 중에 하나가 눈사람 피자라고 해요. 처음 들어봅니다. 네, 눈사람 피자. 저도 사실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네. 또띠아에 생 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로 눈사람을 만든다고 해요. 바로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 모습의 피자들입니다. 귀엽네요. 네, 이렇게 눈사람을 만들어서 오븐에 구워내면 되고요. 이 생김새 자체가 정말 귀엽고 크리스마스 분위기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또 브라타 치즈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동그란 브라타 치즈 2개를 접시에 올려서 눈사람 모양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방울토마토나 딸기로 모자를 씌우면 끝납니다. 뭐 간단하지만 컨셉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성취 케이크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그건 또 무엇인가요? 네. 참 G세대 트렌드는 공부할 게 참 많은데요. 네. 이 성취 케이크 트렌드, 성취 케이크 챌린지라는 게 네. 2025년 한 해 동안 내가 이룬 것들을 적는 겁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회사에 취직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성과급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좋은 직장으로 이직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동안 취미가 없었는데 취미가 생겼다라든지 러닝을 시작했다라든지 1kg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이렇게 소소한 것도 좋은데요. 네. 가장 여기서 포인트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띤 응원과 박수가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군요. 성취를 적으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지인들의 응원을 받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케이크에 성취한 일을 적은 것을 꽂아 놓는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2026년도 내가 소망하고 있는 이런 덕담을 비는 것 이게 성취 케이크의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뭐 1년 동안 삶이 팍팍했던 사람이라면 달콤하고 달달한 케이크에 이제 내가 성취하고 싶은 소망이라든지 그동안 성취했던 것들, 적은 것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또 즐거움을 맛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세대가 좋아하는 이제 눈사람 케이크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크리스마스 하면 사실 빠질 수 없는 디저트가 바로 케이크입니다. 근데 올해 크리스마스 케이크 시장이 초고가 럭셔리와 실속 가성비로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었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호텔 케이크가 이렇게 비쌀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뉴스를 보면서 느꼈는데 S호텔 같은 경우 네. 지금 한정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시즌에 하루에 3개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MC님 요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3개 정도면 경쟁률이 치열할 거고요. 한 수십만 원 하지 않을까요? 50만 원대라고 합니다. 네. 케이크 하나에. 네, 케이크 하나에 50만 원대라고 하는데 네. 지금 보시면 이 50만 원대의 케이크 최고급 식재료와 수작업으로 완성이 된다고 해요.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이름 있는 호텔들마다 관련해서 한정판 케이크들을 내놓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 30만 원대 초반대에서 30만 원대 후반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4년 새 호텔 케이크의 가격 인상률 100%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과거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호텔 케이크가 10만 원대였어요. 10만 원대 케이크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제는 이게 평균치의 호텔 가격 케이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와 이제 양극화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 빵집에 파는 케이크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자료화면으로 보셨지만 보통의 경우 지금 제철 나는 과일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딸기를 얘기할 네. 수 있죠. 딸기와 생크림이 버무러진 케이크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입니다. 사실
과거와 비교하면 3, 4만 원대도 저렴한 건 아니지만 지금 물가가 워낙 올랐고 빵 가격도 굉장히 비싼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거죠. 10만 그렇죠. 원대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호텔 케이크 이렇게 비싸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의 상황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의 한 백화점에서 하루에 10개, 수량이 10개 굉장히 한정돼 있죠. 이 케이크를 출시했어요. 럭셔리 케이크를 출시했는데 이 가격 S호텔의 50만 원대 케이크의 2배입니다. 100만 원이요. 10만 8천 엔, 우리 돈으로 102만 원인데요. 네. 이제 예약하자마자 동시에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즌에만 누릴 수 있는 게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스몰 럭셔리라는 트렌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에서 이런 특별한 날엔 조금 더 사치를 부려도 좋은 거 아니야? 이런 트렌드인데요. 이런 트렌드가 반영돼서 관련 상품들이 또 조기에 매진된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럭셔리를 추구하느냐, 가성비를 추구하느냐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대결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양극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점이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요. 그렇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은 시기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산타로 위장도 해야 되고 또 요즘 아이들은 산타가 우리 아빠인 거 엄마인 거 금방 고민 안 알잖아요. 그렇죠. 네, 위장술도 제대로 부려야 되고 네. 또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원하는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이 고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네. 또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일단 아이들 장난감 사주는 경우 많잖아요. 요즘에 인터넷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들 장난감이 10만 원대가 보통이더라고요. 맞아요. 조카 선물 해보면 장난감이 웬만한 건 다 10만 원대를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도 있는데요. 네. 보면 여기도 트렌드의 영향을 받습니다. 텐포켓이라는 트렌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텐포켓, 내 포켓에서 뭔가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트렌드인데 네. 요즘에는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한 명 맞습니다. 아니면 많아야 2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 그리고 이모, 고모, 삼촌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지갑을 여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아이들용, 아동용 제품을 낼 때 가격대를 무조건 높게 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사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하고 협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올라간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의 이 애니메이션 협업을 한 이 아동용 인형을 사주는 부모님들이 계신가 하면 다 있는 곳이 있죠. 바로 다이소라는 곳. 이곳에서도 크리스마스 시즌용 또 선물 꾸러미가 판매가 된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어드벤트 캘린땡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하루하루 선물을 열어볼 수 있는 재밌겠어요. 네, 그런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아이가 좋아하는 쿠키, 어떤 날은 뭐 내가 만든 초콜릿 이렇게 해서 선물을 해준다고 하는데 뭐 실속 있는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이 선물 세트도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또 크리스마스 하면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일 겁니다. 위로 갈수록 가늘고 또 뾰족해지는 삼각형 모양의 나무는 꼭 외국에서나 자랄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 나무 우리나라가 원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사진을 찍는 분들 요즘 SNS 보면 굉장히 흔한 풍경이잖아요. 맞습니다. 북유럽,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우리나라가 원산지입니다. 소나무가루, 한라산, 지리산 등 해발 1000m 이상에서 자란다고 하는데요. 이 구상나무가 약 100년 전에 프랑스 선교사와 신부에 의해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국 하버드대 식물원으로 보낸 표본이 1920년이 돼서야 영국의 한 식물학자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데요. 그간 발견된 나무하고는 새로운 종으로 당시 한국의 고유종인 아비스 코리아나로 보고가 됐습니다. 키가 작고 둥근 잎모양이 미국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후문인데요. 구상나무 이 개량한 품종만 90여 개에 이르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9년간 연말이면 시내를 누비던 부산의 명물 산타버스가 화재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부산시가 운행 중단 통보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다시 운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산타버스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이 시즌에만 시민들이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네. 대신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달리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전구 장식 화려하게 내부를 꾸몄다면 이 내부 장식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외부는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이 스티커로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부산시에서 운영한다라고 하고요. 재미 요소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안전성을 강화한 게 이번 산타버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말연시 동안 산타버스의 시초가 187번 버스라고 하는데 이 187번 버스를 포함해서 총 10대의 버스가 시민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에서는 매년 즐거움을 주던 산타버스가 다시 달린다고 하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대중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또 모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크리스마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시즌인 만큼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마음만큼은 따뜻한 시간 함께 가족들과 또 연인과 친구와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별다른 계획 없이도 뭔가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연말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 분들과 따뜻한 마음 나누시면서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생법률시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담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